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경제 엇박싱으로 시작합니다.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연말이에요. 이제 뭐 네. 올해가 한 달 조금 한 달, 더 남았죠. 뭐 한 달 남은 거죠? 그죠? 네, 한 달 남았죠. 남았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연초에 이제 부동산 정책들 막 여러 개 내놨었고 네네. 이제 뭐 이거 해준다 저거 해준다 했잖아요. 네네. 지금 돌아보면 뭐 다 잘 착착 진행되고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해주기로 한 거 중에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맞아요. 취득세도 사실 소득세법 개정도 안 되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초과이익 환수하고 실거주 의무 폐지가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아직도 있는데요. 그대로. 이게 그 중간 질문인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정이 안 되면 의회 좀 일몰되나요? 일몰됩니다. 끝나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국회가 끝나니까요. 내년 아. 4월 총선이니까 사실 그렇지. 법 개정을 이제 다음에 새로 해야 되는데 야, 그럼 거의 이렇게 참네. 말씀드리면 네. 아직도 안 된 거야라고 저는 그 생각을 말씀하시는 했어요. 분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그게 안 연초에 됐어요? 나온 건데. 예, 연초에 나오고 당연히 된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아직 안 아직 되지 됐어요. 않았습니다. 네. 초과이익 환수라고 한다면 이제 재건축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네. 이제 돈이 개발 이익이 생기겠죠. 조합 설립부터 이제 완공될 때까지 네. 개발한 이익에 대해서 네. 조합원들로 나눠 가지고요. 3천만 원 넘게 되면 최대 50%까지 부과를 하는 세금입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이거를 좀 완화시켜. 이거를 뭐 3천만 원인데 1억까지 올리고 뭐 50% 부과를 낮춘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인데 예. 이게 작년 가을에 한 9월 정도에 바꾸겠다라고 발표했는데 1년이 지나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소위가 11월 29일하고 12월 6일 두 차례 남았거든요. 두 차례 어떻게든 좀 해결책을 만들어야 네.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 모 아파트에서 이제 고지서를 받았는데 최고 7억 7천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초과 이익 환수가 20당? 조합원, 예. 10당? 예, 7억 7천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다라고 하니 아무리 뭐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부담 상당하네. 세금을 7억 7천 가지고 낼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라고 저는 현금으로 바로 내야 보여지거든요. 되는데. 강남도 한 3, 4억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제 이거 초과이익 환수가 이제 좀 무턱이 낮아질 거로 생각하고 이제 한 분들은 그쵸. 굉장히 맞습니다. 이제 계산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네. 돈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이게 이제 지자체들도 고민에 빠지는데요. 실제로 강남 같은 경우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면 못 낼 게 뻔한데 주세정이 심하겠죠. 그렇죠. 그럼 못하게 되면 뭐 법적으로 한다면 압력을 해야 됩니다. 압력 걸고 이제 공매로 넘겨가지고요. 처리하고 세금 빼고 이제 뭐 반환해줘야 되는데 그냥 뺏기는 거네.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조세 저항이 얼마나 이게 뭐 선거 앞두고 이제 민심이 안 아니 좋아지니까 근데 법률 통과된 거 보고 하셔야죠. 그걸 예상하고 한 것도 문제 아니에요, 솔직히. 문제긴 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이게 좀 문제였어요. 이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고 양도세는 팔았는 돈에 대해서 세금 내고 내가 그렇지.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는 아니 나는 이 집 10년 동안 내가 계속 거주할 거야. 팔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렇지.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덕되는 돈을 내라고 하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세금이고요. 그러네. 지자체들도 고민이 많고 국회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당 야당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1억 원은 너무 높다라는 게 이제 야당 입장이고요. 정부는 1억 원 정도는 공제해줘야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요. 이것도 굉장히 지금 난감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실거주 의무도 난감합니다. 실거주 의무가 이제 패키지입니다. 전매 제한하고 분양권 전매 그쵸. 제한. 전매가 뭐냐면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게 이제 전매라고 하거든요. 예. 전매를 못하게 막는 건데 이제 그걸 많이 완화를 해줬어요.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둔촌주공, 네.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죠. 작년 12월 15일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16일부터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1년 지났으니까.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 의무가 안 풀렸어요. 이게 두 개의 패키지인데 전매 제한은 정부 시행령입니다. 정부가 마음대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 법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국회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실거주가 의무가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분양권을 팔 수는 있는데 거주를 안 했잖아요. 너 거주 안 했는데 왜 팔어? 이걸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팔 수는 있는데 실거주 의무 때문에 못 파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단지들이 전국적으로 66개 단지에 43,786개 단지가 지금 인질로 잡혀 있고요. 이게 굉장히 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논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무산이라고 보셔야 될 그럼 것 그냥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폐기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폐기 초과이익 환수는 지금 논의라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논의가 안 되고 있기 아예 때문에 그냥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죠. 실질적으로 폐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못 파는 거고요. 굳이 편법을 찾자면 어떤 분이 이제 국토부에 뭐 질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편법 있어. 거기서 알려주는 게 편법이 팔고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가서 2년 살아라. 그 집을 2년을 살면 실거주 거주는 거주니까. 예, 거주는 거주니까 이건 아니지. 그거는 가능한 방법이라고 알려줬다고 그거는 합니다. 좀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싫다면 전매를 못합니다. 못해.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는 못해줘. 국회에서 안 된다라고 했다면 내가 거주를 해야 되니까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빼서 뭐 입주 계획을 세우든지 팔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에이 되겠지. 1년 안에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와서 이제 전세를 빼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진작에 된다 안 된다를 좀 빨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1년 동안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좀 아니 냉정하게 안타깝습니다. 보면 그걸 너무 예단한 수요자들 거지. 정부가 해준다고 했으니까 정부 말 믿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내용도 좀 해볼게요. 네. 정부가 청년층의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이제 계획을 좀 내놨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일까요? 청년 내 집 마련 1, 2, 3 주거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책 내용만 본다면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1, 2, 3이잖아요. 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집니다. 집 살 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준비하면 집 사야 되고요. 네. 집 사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일단 준비 단계가 뭐겠습니까? 청약 통장이잖아요. 그렇죠. 청약 통장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종합 통장이 있고요. 예. 청년 우대형 통장이라고 있거든요. 금리를 4.3%로 해주고 뭐 연봉 3,600만 원 이하 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건데 34세까지 해당되는 거. 그렇죠. 이걸 업그레이드를 해줍니다. 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라는 걸 새롭게 만드는데 네. 3,600만 원 너무 낮아. 5천만 원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청년들은 만 34세까지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네네. 기존에 왜 우대형을 못 받았냐면 저희에도 우대형 통장을 가입을 못 했는데 네.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부모님이 집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이게 무주택 세대가 안 되거든요. 가입이 안 됐는데 이번에 드림 통장은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집이 있어도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때 당연하지 안 그랬다. 않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됐고 또 금리가 파격적인데요. 4.5% 금리를 줍니다. 지금 은행에 가면 1금융권 가면 예금을 가입해도 4%, 4.1% 정도 금리 나오거든요. 맞아요. 네네. 청약 통장이 4.5% 금리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청약을 안 해도 그래도 들어야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납입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올려줬습니다. 이거는 청약 안 하고 그냥 통장으로 활용해도 그러네요. 저는 굉장히 좋은 통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게 1단계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2단계는 2단계는 집 사는 거예요? 집 사야죠. 집 사면 이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금리가 최저 2.2%. 당첨되면. 당첨되면은. 그럼 2.2%면요. 지금 4% 특례보금자리 우대형이 4% 후반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 금리의 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지. 파격적인데 예. 그냥 안 해줍니다. 요거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되고요. 네. 소득이 미혼은 7천만 원, 결혼하면 1억까지. 1억 넘어가시는 고소득자들은 안 되고요.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분양가 6억 원 이하. 예. 이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네. 맞아요. 6억 원 이하의 전용 85 이하니까 사실상 서울에서는 안 됩니다. 서울에 6억 분양가 이하 6억 원 이하의 국민 평형 없죠. 없죠. 예. 나올 수가 없고요. 없어요. 전용 59도 6억 이하는 힘듭니다. 네. 그래서 서울을 빼고 수도권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뜯어보면 사실 좀 어려운 분이 이런 어렵습니다. 분이 하나씩 있어요. 보면. 그리고 3단계는 더 파격적인데요. 저는 3단계 이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몰라도 네. 저는 괜찮다고 듭니다. 어떤 거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은요 금리를 깎아줍니다. 0.1%포인트 인하해주고요. 아기 놓으면 첫 출산하게 되면 0.5%. 저 그림이 애기군요. 네, 0.5% 액입니다. 0.5%포인트 깎아주고요. 추가 자녀 넣으면 0.2%더 깎아줍니다. 그러면 2.2%에서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네요. 너무 많이 내려가면 안 되니까 1.5%가 마지노선입니다. 1.5%까지는 결혼하고 자녀 출산하면 1.5% 저금리면 사실 저도 받고 싶거든요. 이렇게 파격적인 대책이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몇 명이 대상이 될지는 조금 그래요.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청약 통장 있는 분들도 이게 드림 통장으로 갈아타기 해야 되겠네. 이게 우대형 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동 전화. 아무것도 안 해도 자동 전환되고요. 그냥 종합 통장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대상 요건이 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확인해서 나이가 만 34세가 바꾸면 되는지 되겠네. 소득 기준이 되는지 네. 되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 신청을 해야 되고 예. 우대형은 자동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고 요건이 되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겠네. 우리 소장님은 항상 이렇게 뭔가 대책 나오면 막 좋게 다 얘기해 주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현실적인 것들 다만 뭐 이런 거. 그렇죠. 오늘은 뭐 다만 뭐 없나요? 어떻게 가만히 보세요? 있는 게 예. 청년들이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하기가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납입 금액으로 결정하는데요. 그래요. 공공분양은 월 10만 원밖에 인정 안 되거든요. 그러면 뉴홈 같은 경우에 예. 뉴홈 사전 청약은 한 15년, 20년 납입되신 분들이 당첨이 되는데 청년들이 언제 15년, 20년을 할 것이며 민영분양 같은 경우는 가점제잖아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당연히 뭐 없을 거고요. 무주택 기간 또 만 30세부터 인정이 되는데 청년들이 언제 30세부터 또 기간을 채웁니까? 그래요. 실질적으로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게 정책들이 어떤 건 유효한데 어떤 네. 것들은 탁상공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출산 장려를 하려고 뭐 병원비를 많이 대주고 뭐 무슨 산부인과 지원을 해줬는데도 별 효력이 없었다. 뭐 이런 뭐 보기 어떻게 측정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결론이 나는데 청년들한테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지금 청년들의 지금 소득이라든가 네. 원하는 선호하는 지역이 안 맞아서 사실 그쵸. 안 맞을 안 수도 있고. 맞기도 하고요. 제가 막 물어봤거든요. 주변에 있는 청년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이거 할 물어보면 거냐? 딱 반응이 반반입니다. 혜택이다.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당 부분은 아니 지금 내가 적금 넣을 돈도 없는데 무슨 50만 원을 넣고 그래. 100만 원을 넣고 넣으면 바로 당첨이 되나요? 당첨 안 되거든요. 당첨도 안 되는데 저리 2.2%에 80% 대출 결혼 또 이거 금리 인하 받으려고 또 그러니까요. 결혼하기도 어렵다라고 하고요. 가장 화내시는 분들은 40대입니다. 나이 먹는 것도 왜 나는 내가 기분 40대 나쁜데. 집 당첨된 적도 없는데 나는 그렇죠. 왜 빼줘 이렇게. 나는 지금까지 집을 산 적도 없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건 뭐지? 통장은 만 34세, 대출은 39세로 잘라버리니까 맞아요. 왜 우리한테 역차별하냐고 또 굉장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이로 이게 딱 구분 짓지 맞아요. 말고 생애 최초로 그러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은 집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한테는 이런 혜택을 좀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워낙에 청년들의 주택이 문제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한다 이해는 하는데 네네. 지금 청년들에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사실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걸 해서 빚내서 돈 빌려줄 테니까 네. 집 사라 이건 맞는 건지는 좀 약간 저도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주택시장 분위기가 살짝 꺾였고요. 그렇죠. 계속 올라가면 괜찮은데 이게 뭐 조정이 몇 년 동안 갈지도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네. 혹시라도 이걸 보고 야 나 빨리 청약을 해가지고 이걸 혜택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입지 경쟁력이나 분양가를 보지 않고 덜렁 아무 곳이나 청약을 했다가 당첨이 되고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혹시라도 집값 떨어지게 되면 그럼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처할 수도 있기 그렇지. 때문에 이건 대책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꼼꼼하게 내가 자금이 되고 내가 필요한 지역에 당첨이 됐을 때 그래요. 활용을 하는 거지 네. 대책 때문에 또 계획이 없던 청약을 하는 거는 저는 반대하고요. 정부도 일관성 있게 이런 정책은 꾸준하게 하니까 니들은 지금 당장 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런 정책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좀 시차를 두고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문 뭐 주택 관심 많으시잖아요. 또 없어요? 아니 근데 충분히 집 얘기가 있으시구나. 되고 아니 그냥 34세가 지금 해당이 저도 이게 아까 제일 와닿는 말이 34세 이거는 지금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하시는 분들은 드림 통장 가입할 수도 있게 해주고 드림 대출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출산하고 하면 금리 인하도 해주고 해준다면 출산율에도 도움이 되고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어쩌면 볼지 지금 않을까 주택이 싶습니다. 있거나 다주택자거나 뭐 이런 분들 여러 개 되는 분들만 속가내는 쪽으로 가고 그렇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구제해 준 쪽으로 가는 게 그렇게 가는 게 저도 맞다고 보고요. 맞는데. 이게 뭐 1년 6개월 하지 말고 이거는 그냥 상시적으로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저는 맞을 것 40대까지도 같습니다. 청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요즘 결혼 안 하면 청년이고요. 맞아요. 저도 마음은 청년입니다. 그냥 끝내시죠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